그럼 이제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 산업위원장 손성록 교수님입니다. 국내외에서 e스포츠와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 영역에서 전형한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손성록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체육학회 e스포츠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손성록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카메라맨 교수님께서 여기를 벗어나지 말합니다. 절대 벗어나면은 안 지킨다고. 그리고 다음 발제분들도 이 범위를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 박사님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조연설은 맡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디테일보다도 과연 우리가 흐름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IOC 관련돼서, 그리고 항저우 게임 관련돼서,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가, e스포츠 이런 정도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저는 제가 할 역할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스포츠를 한 20년 이상 하면서 계속 느껴왔던 건데, 왜 우리가 종주국이면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갖지를 못할까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김영만 회장님 계시지만 원년 멤버입니다. 김영만 회장님 일기 회장도 하셨고, 한국 e스포츠협회. 사실 e스포츠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 때부터 지금도 다시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워낙 e스포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학술적인 자리는 좋은 소리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원하면서 이런 자리를 우리 한국체육회장님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부족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e스포츠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는 e스포츠에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 온도,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기회를 통해서 언론분들도 일부러 많이 초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우리가 올림픽이 대단한 그런 컨셉인지, e스포츠가 올림픽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e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계신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언론에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남정석 부장님에 대해서 스포츠조선에 진짜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조진호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에 대한 책임을 무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이게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 항저우 아시안게임하고 e스포츠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저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사실 대학교에 있지만 학교 일보다도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분야에서만 일합니다. e스포츠하고 올림픽하고. 그래서 올림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림픽 분야에 종사를 상당하게 오래 했고요. 대한올림피아연협회도 10년 이상 사무총장으로 종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e스포츠 분야에도 2000년도 유학 갔다 와서 초부터 계속 인볼브돼서 e스포츠를 개인적으로는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나름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e스포츠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요, 종족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가 선도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국이라고 해서 선도국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선도국가가 되고 싶죠. 또 아까 이제 김영만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도국가의 취지로 IOC에 가서 회의도 참석하고, 근데 이제 e스포츠를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게 달까? 전혀 아닙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다고 하지만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종목 전부 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화 20년 전부터 올림픽 한다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IOC가 주도합니다. 또한 누가 주도하느냐? 더 깊게 들어가면 싱가포르이 주도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국가의 이미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e스포츠라는 갖는 핵심 콘텐츠가 문화유산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갖추고 보급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레거시 관련된 거는 가치 창출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e스포츠 산업 크게 보이지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분야 1,0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진짜 미미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적 가치를 봐야 되고, 산업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 문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발굴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위치에 보다 더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국제포럼에 참여해서 하는데 인민일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주국이 사회를 보면서 종주국이 중국이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큰 것처럼 중국이 종주국이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를 초청해놓고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2019년도 싱가포르에서 국제 그 연맹을 만들 때 그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텐센트에서 전략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중국하고 포럼하면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e스포츠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너희들이 교육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이나 가치를 도저히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미국 가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오히려 그 e스포츠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걸 확실히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제가 작년 12월에 UC 버클리 가서 e스포츠 특강 2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초청한 이유는 뭐냐?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e스포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산업적으로 어떻게 갈지,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가치를 보고 e스포츠를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e스포츠라는 것이 경기화, 표준화, 제도화되는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있고, 국제 e스포츠 연맹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다일까요? 우리가 페이퍼워크에서 보여지는 사실 기존의 게임의 스탠다드를 가져와서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 표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육 생각하시면 체육에서 갖는 경기화, 표준화, 제도화는 e스포츠에서 갖는 분야랑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지금은 e스포츠가 체육화가 됐죠. 그래서 모방을 해야 되고 e스포츠가 체육을 따라와 줘야 된다. 많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e스포츠 협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올림픽, IOC. 근데 실질적인 키워드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영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e스포츠 위크가 싱가포르에서 6월달, 다음 달입니다. 벌써 개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엄청나게 아쉽고 마음도 아프고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뭐 유승민 IOC원
외국 출장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또 대한체육회 회장님도 바쁘셔서 못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이 IOC 위원이에요, 사실. 근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e스포츠 관련돼서 노력하는지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e스포츠가 대한민국의 종주국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치를 후세대들에 남기고 후세대들이 먹거리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서 고용 창출도 되고 산업도 가치도 찾고 후세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e스포츠가 벌써 IOC에서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입장에서요. e스포츠가 제일 처음에 회장님 언제 논의됐는 줄 아세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IOC 회의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자크로게 IOC원하고 팔 슈미트 오른팔 있죠. 헝가리 대통령 하시는 분.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 팔 슈미트. 상당히 친분이 있는데 우리 그 국제스포츠 외교스포츠 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요. 팔 슈미트. 사실 이런 분들한테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e스포츠에 대해서 읊고 돌아다녔었습니다. 모르죠, 뭐 e스포츠가 뭔지. 게임하면 조금 알아듣고요. 이게 경기화되고 산업적 가치가 있고 스포츠랑 융복합해야 된다는 걸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IOC 위원들하고 자크로게 전 IOC 위원장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토마스 바크 IOC 위원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e스포츠 분야에. 근데 이런 분야에 우리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국가나 관련 기관이나 해야 되는데 한국 e스포츠협회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e스포츠의 역할이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의 역할이냐? 국제 e스포츠연맹의 역할입니다. 근데 국제 e스포츠연맹 유명무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문체부하고 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페이퍼업도 제가 했고요. 국제연맹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세계화를 해야 되고 주도해야 되고 전 세계를 보급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역할이 없어요, 사실. 뭐 굳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헤게모니는 전부 다 놓쳤습니다. 국제 e스포츠 연맹에서. 전 이런 분의 솔직히 상당히 개인적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고요. 역할을 못합니다. 예산만 지원하면 다인가요? 잘 크게끔 발전적으로 가게끔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IOC하고 싱가포르에 계신 분이 IOC 미세랑 맞죠? IOC 세르미앙. 예. 그 세르미앙의 싱가포르 그 IOC 그 부위원장입니다. 세르미앙이. 그분의 아들이 싱가포르 협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글로벌 e스포츠 연맹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거기에 기술 의장입니다. 이분들이 주도해서 IOC랑 토마스 바크하고 주도를 해서 또 IOC 내 또 그룹이 e스포츠 그룹이 만들어져서 주도해서 지금의 싱가포르의 올림픽 e스포츠 위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할을 못할까요? 여기서 IOC 위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오히려 싱가포르가 시작됨으로 해서 싱가포르가 올림픽 e스포츠의 성지와 메카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또 한 종목이 더 들어왔습니다. 9종목 발표했다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항저우 아시안게임 다들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총 보시면은 9개 종목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하는 정도 2개의 시범 종목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그 한국 e스포츠협회가 회장님 계시지만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종목 부분에 보면은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4종목만 진행이 됩니다. 김철학 사무총장님 오셨네요.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e스포츠계에 20년 이상 계속 하신 분이고요. 이제 4종목이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중국 주도로 중국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e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네 부분만, 네 종목만 나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나고요. 다른 분들도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e스포츠 만찬 시간에 김철학 사무총장님한테 한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제 9종목을 발표했었습니다. 올림픽 e스포츠 싱가포르에서 6월달에 개최된 부분은 9종목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하나 슈팅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5월달에. 이 종목들은 어떻게 연계되느냐면은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국제체육 관련된 국제스포츠연맹 NF와 그리고 온라인상의 종목하고 협업해서 개발사랑통사랑 협업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하고 여기 있는 종목하고 올림픽에 있고요.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면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9개 종목, 2개 시범 종목 포함해서요.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리그 오브 롤부터 해서 다 알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 종목을 보시면 10개 종목입니다. 9개 종목이었다가 플러스 하나 슈팅 종목 4개 들어와서 10개 종목입니다. 근데 확연히 종목만 보시면 다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어디 차이가 있는지 그림 잘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IOC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 버추얼입니다. e스포츠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체육계에도 e스포츠의 확장성을 노려서 융복합해야 된다. 체육도. 그렇지 않으면 체육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IOC가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자, 보시면 그 차이점을 보시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은 제일 먼저 차이 나는 게 이제 윤리적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과하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부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 배틀그라운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걸 채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IOC에서는 토마스 박 IOC 위원장이 내 생에 죽어도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할 수 없다 천명을 했습니다.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체육 종목도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IOC도 상당히 곤욕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를 또 배제할 수는 없고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e스포츠에 MZ세대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거를 IOC에서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자크로기 IOC 위원장이 있을 때 2010년도 이번도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제1회 유스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이 유스올림픽을 왜 개최했는지 아세요? e스포츠 때문에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때문에 했습니다. MZ세대 때문에 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있지 않는 곳에 체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관중이 없는데 어떻게 체육이 있을 수 있을까요? IOC도 그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느껴서 e스포츠를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 오프라인에서 해보자 해서 유스올림픽을 젊은이들을 위한 유스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너무 온라인 시장이 뜨거우니까 많은 젊은 애들이 몰리니까 위기의식을 더 느꼈기 때문에 요번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입장에서도 전통 스포츠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이런 거 보시면은 관중이 없습니다. 엘리트 선수 모집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시군 가면 다른 시군에서 대학생에서 돈 주고 사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으로 유명한 용인대나 한체대, 경희대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자기가 원치 않는 다른 곳에 가서 경기를 뜁니다. 사실 엘리트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체육계의 현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런 전통 스포츠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e스포츠와 융복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는 분야의 순수 온라인 게임, 우리가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했을 때의 게임, 그 이전에 램파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의 온라인상의 순수한 게임들, 이게 이제 벌써 전통 e스포츠가 됐습니다. 전통 스포츠처럼 전통 e스포츠가 됐어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AR, VR, XR, NFT, 블록체인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대는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게임이라는 분야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100% 동반돼서 융복합해서 경기화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e스포츠가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그런 측면에서요. 일반 체육보다는 장애인 체육이 더 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메타버스에서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치료, 움직임, 건강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오늘 여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사실 회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시고 체육진흥부에 오주영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e스포츠가 장애인 체육에 앞으로 응용되고 적용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e스포츠 협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영만 회장님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제 장애인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협업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런 확장성이고요. 우리가 체육의 한계를 보면 우리가 체육의 발달사가 있습니다. 놀이, 게임, 체육, 스포츠.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정의고 조작적 정의죠. 근데 여전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디지털 융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을 접목한, AR을 접목한, VR을 접목한 기술들이 많이 지금 경기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경기화시키려고 지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보다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과학기술 접목 분야는 한 걸음 더 진취적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냐 이건 벌써 이제 해묵은 논쟁이죠.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얘기는 끝난 이야기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벌써 e스포츠를 정식 종목화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학술상으로는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e스포츠는 스포츠의 체육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e스포츠가 앞으로 올림픽으로 가고 패럴림픽으로 가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IOC로 가는 방향하고 IPC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IOC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IPC는 아직 우주공산입니다. 우리가 종주국이면서도 우리가 독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스탠다드를 만들 수도 있고 경기화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IPC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장애인 체육연맹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IPC를 설득을 해서 e스포츠를 우리 종목으로 해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화 부분에 여기 계신 뭐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협회도 마찬가지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좀 협업을 하면 오히려 우리 종목이 국제화될 수 있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싱가포르의 IOC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발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IPC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종주로서 그리고 후세대에게 더
남겨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e스포츠 진짜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1997년 스타크래프트 시작해서 한 10년 영광을 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롤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폭발적인 e스포츠 반향을 가져온 2004년, 2005년 광안리입니다. 보통 이제 광안리 대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e스포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김영만 회장님이나 김철학 사무총장님 모두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게임업계나 전 세계 기자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기사화되고 이게 이제 커다란 국제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e스포츠가 많이 뜨게 됐죠. 사람들도 e스포츠 조금씩 알게 되고, 물론 2004년도 당시에도 5년에도 게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협회에서 e스포츠 협회에서 하는 대회들도 게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게이머라는 용어를 계속 쓸까? e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자꾸 프로게이머라고 할까? 프로 e스포츠 선수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20년 동안 주구리장창 이야기하는데도 별로 그 언론에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정석 부장님 그 당시에 e스포츠 간사였습니다. 근데 이 용어 선택에 조금 한 번 더 잘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e스포츠 2000년 초에 조금 정립됐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김영만 회장님 계실 때 e스포츠를 박지원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 장관님이시죠. 그분이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제 e스포츠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000년 초에 만들어진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2000년 초에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한글로 e스포츠라고 쓸 때는 이제 제도권에서 법정 용어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때 e스포츠 진흥법 만들어지면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영문 소문자 이에다가 그냥 한글로 스포츠를 썼었고요. 또 영어 두 개는 E 쓰고 S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하이픈을 넣어주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e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이픈 없이도 쓸 때도 e스포츠의 E는 소문자고 항상 대문자로 S를 씁니다. 왜 이렇게 썼냐? S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열정, 대한민국의 역동성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좀 민족적이라고 할까봐 이제 인류사에서 인류의 그 변화, 발전, 역사를 봤을 때 그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고 역동성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S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안에는 평화, 연대, 화합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S에. 그래서 계속 저도 2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이제 개선은 되는데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 한 8조 원 정도 규모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종목으로서 개발사, 유통사로서 그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제 중국으로 자본으로 넘어갔고요. 배틀그라운드가 있는데 크래프톤에서 만들었습니다. 크래프톤 1년 매출이 6조 원입니다. 그거 생각했을 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e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규모가 6조 원, 8조 원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협의적인 개념에서 e스포츠를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순수하게 대부분 여기 e스포츠 시장 규모를 잡는 게 이제 후원사입니다. 광고나 후원이나 광고를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 e스포츠 데이터 한국 그 콘텐츠 진흥원에 의하면 구단이 한 49개 있습니다. 89개 운영팀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는 4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1개 종목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라고만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종목에도 선수가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살아남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또 e스포츠가 갖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진출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 한 254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지도자나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한 75명 정도 코칭 스태프로
그리고 선수만 이제 254명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체육계에서 태권도 비슷합니다. 그런 추세랑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태권도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나간 태권도 사범들이 전파 사범들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이런 추세처럼 e스포츠도 태권도에 준하는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전파사전식으로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선수를 이적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딱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스템의 부재죠. 예를 들어서 이적하게 되면 이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기관이 없습니다. 이적을 담당할 에이전트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제축구연맹처럼 이적 시스템이 있어서 이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e스포츠에 이적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통제합니다. 사실 2008년도에 만들 때 국제 e스포츠연맹을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만든 겁니다. 전 세계의 이적 시스템을 갖고 와가지고 선수의 이적이나 등록들 다 할 수 있게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의 일상, 선도국의 일상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창출하고요. 국제축구연맹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조 원입니다. 대만으로도 벌어들이는 돈이 7조 원이 됩니다. 이것보다 적을까요? e스포츠가, e스포츠 이적 시스템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국제 e스포츠 연맹이 한 일이 많이 없습니다. 상당히 진짜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뭐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경기장, 민간 경기장 한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경기장에서 사실 e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경기장 한 거는 이제 최근이고요. 최근에 이제 부산 대전 방조 e스포츠 경기장을 공공시설로서 지어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기나 진주에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후 활용 문제가 사실 포인트인데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제가 이제 한 4달 나가 있었는데 10개 경기장이 졌습니다. 하나는 뭐 없어지고 이 경기장 하나 유지하는데 한 20억 원, 30억 원이 듭니다.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 국가에서 예산 국민 혈세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e스포츠 경기장을 뭐 규모를 크게 짓는 것보다는 작게 소규모로 져서 예산도 적게 투입하고 사후 활용 문제 조금 더 생각해서 사후 경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지어진 곳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많이 그 사후 활용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e스포츠 경기장을 짓는데 정부에서도 약간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만들긴 했는데 앞으로는 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e스포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그 가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선도국가 우리가 그 가치를 찾아서 후세에 물려주면 우리 어른들은 뿌듯하고 따뜻할 겁니다. 보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교육자로서 아니면 여기 e스포츠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원로들께서 해주지 않으신다면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체육학회 학술적 부분에 많은 우리 이학영 교수님, 이학영 회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국 e스포츠협회 국제 분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실 국제는 e스포츠 협회보다도 국제 e스포츠 연맹이 담당할 부분인데 국내외 제도하고 시스템하고 내실화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IOC 여기 국제연맹에서 안 오셨지만 아쉽지만 IOC원 유승민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주희 총장님이 잘 전달해 주실지라 생각을 합니다. IOC 의원님도 좀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IOC에 어필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e스포츠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인류의 유산이니까 국가에서도 유산으로 지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힘을 합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